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19년 2회차 첫 번째 시간 재료역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원형축 바깥지름 D를 재질이 같은 속이 빈 원형축 바깥지름은 D로 하고요. 안지름은 2분의 D로 교체했을 때 경우 받을 수 있는 비틀림 모멘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속이 빈 원형축이라고 하면 이건 중공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T1이라고 하는 실제축이 있고요. 이거를 실제축이라고 하고 T2라고 하는 중공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T 이퀄은 타우 Z이라는 비틀림 모멘트의 일반적인 식이죠. 그러면 T1 이퀄은 타우라는 비틀림은 다 똑같고요. Z1 이렇게 되고요. T2 이퀄은 타우 Z2 이렇게 되죠. 그럼 T2분의 T1은 타우 Z1분의 Z2가 돼서 약분하고 나면은 Z2분의 Z1. 이건 Z2라는 말은 이게 중공축 단면계수죠. 단면계수분의 실제축 단면계수 이렇게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Z는 16분의 파이 D 삼성이니까요. 실제축은 16분의 파이 D 삼성으로 하면 되고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한다? 16분의 파이 D 삼성 분모는 16분의 파이 분자는 파이 D 삼성이고 이거는 1 마이너스 x의 사성이 됩니다. x 사성은 원래 D2분의 D1이니까요. D2가 D분의 안지름이 바깥지름이 D고 안지름이 2분의 D라고 해요. D분의 2분의 D가 바로 X입니다. X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하면은 2D분의 D가 돼서 이거는 풀면은 2분의 1이 되네요. 2분의 1. X는 2분의 1. 따라서 이놈 약분하고 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4성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6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걸 풀면은 16분의 15분의 1이 되니까요. 전체 퍼센트가 16분의 그래서 감소율을 묻고 있으니 감소율은 파이는 1 마이너스 원래 감소하고자 하는 일 16분의 15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100이 된다. 했더니만 6.25%가 나오네요. 6.25%. 부하성비 0.3, 길이 3m인 원형 단면의 막대에 축방향의 하중이 가해진다. 이 막대 표면에 원주 방향으로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 변형률을 나타낼 때 이 막대의 길이 변화로 오른 것은 스트레인 게이지 길이 변화율. 여기서 이제 힌트가 부하성비라는 게 있죠. 부하성비에 관한 일반적인 식은 입실론 이퀄은 V분의 V 플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 V라는 것은 이거는 세로, 이거는 가로입니다. 부하성은 세로 변형분의 가로 변형이에요. 가로 변형률. 이거 뭐 누분의 이게 뭐로 할까요? 좋아요. 입시는 플라임으로 합시다. 이게 좋습니다.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 부하송은
원래 이게 이런 거죠. 누 이코르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플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죠? 포화송 수가 세로 변형분의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 이렇게 됩니다. 가로 변형. 제가 좀 잘못 썼네요. 누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플라임입니다. 근데 지금 뭘 묶어 있냐 하면은 단면에서 축 방향을 가해진다. 이 단면의 표면에 원조 방향으로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입실론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입실론은 어떻게 쓰냐? 입실론은 누분의 입실론 플라임 이렇게 되죠. 맞죠? 또 입실론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래 길이분의 변화된 길이 L분의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길이 변화를 묶고 있네요. 길이 변화를 묶고 있어요. L을 묶고 있네요. L의 이코르는 길이 변화해죠. 람다를 묶고 있네요. 람다. 그죠? 람다를 길이 변화율이니까. 람다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람다 이코르는 L에 곱하기 누분의 입실론 플라임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가 3m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플라임과 누가 나와 있네요. 누는 얼마인가 하면은 포화송비가 0.3이죠. 0.3분의 길이 L은 3m라고 했고 밀리미터 단위로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1000이니까 3000이 되죠. 밀리미터 단위로. 곱하기 입실론 플라임은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했을 때의 변형률이죠. 플러스 단위로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지만 절대값이니까 요거를 플러스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5 곱하기 10의 4승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랬더니만 계산기 튕겨보니까 답이 1.5 mm가 나와 있네. 따라서 인장이냐 압축이냐 압축이죠. 인장이죠. 축방향으로 하중을 가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축방향으로 하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래 늘어나는 게 입실론 플라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쪽은 압축이 되면서 이쪽은 인장이 되죠. 람다는 인장이 됐다는 거죠. 1.5mm 인장이 됐어요. 압축하면서 1.5mm 인장이 됐다. 포화송 비와 포화송 수의 누라는 것은 입실론분의 입실론 플라임의 절대값이다. 또 입실론과 람다와의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입실론은 여기서 입실론 관계를 풀면은 입실론은 누분의 입실론 플라임이다. 또 입실론은 L분의 람다다. 따라서 우리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길이 람다를 묶고 있으니까 람다는 L의 누분의 입실론 플라임이다. 이 식을 가지고 유도하면 되겠다. 자, 한번 풀고 나면 두 번째 다시 확인 시험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풀고 치우지 말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치름 80mm, 바깥치름이 90mm이고 길이가 3m인 자구를 받는 여기 자굴에다 밑줄 가요. 자굴 하중. 3번이죠. 3번. 자굴 하중을 받는. 파이프 자굴 하중을 받는 파이프 압축 부재의 세장비는 얼마인가요? 자굴 하중일 때 세장비 람다는 kg분의 람다는 kg분의 L로 나타내고요. 여기서 kg라는 게 세장비죠. 람다는 kg는 루터 a분의 ig로 나타냅니다. kg는 루터 a분의 ig다.
따라서 루트 a분의 ig분의 l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루트 안에서의 셈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루트 안은 a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다? 16분의 4분의 파이. 단면적이니까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안지름하고 바깥지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80, 90이니까. 안지름과 바깥지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4분의 파이 D2가 바깥지름이라고 하고요.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잘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위에는 그 IG는 64분의 파이 D 사성이죠. 64분의 파이 D2의 사성 마이너스 D1의 사성 이렇게 됩니다. 분의 전체 길이 L은 그대로 L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이제 풀어내면은 4분의 파이, 64분의 파이는 파이 떨어져 나오고 4, 1은 4, 4, 4, 16. 16이 남죠. 그러니까 16분의 1이 루트 안을 풉니다. 루트 안이 16분의 1이 남고요. 16분의 1이 남고. 요거를 잘 계산해야 됩니다. 요걸 계산하면 이런 거예요. 요 위를 먼저 쓰면은 D2의 사성 마이너스 D1의 사성은 D2의 자성 플러스 D1의 자성 또 D2의 자성 마이너스 D1의 자성 이렇게 되죠. 요거는 분모는 뭐다? D2의 자성 마이너스 D1의 자성. 요거 약분하면 요거만 남죠. 따라서 우리가 루트 안에는 D2의 자성 플러스 D1의 자성 요거만 남아요. 요걸 약분하면은 요거 남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길이 L 이렇게 써주는 거죠. 따라서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D1과 D2를 풀면은 이거는 16분의 1은 4분의 1로 4분의 루트 D1의 자성 플러스 D2의 자성 됐죠? 분의 전체 길이 L이니까요. L 이렇게 됩니다. 4는 분모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푸는 거는 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 풀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풀면은 4는 4L이 되니까 4 곱하기 분모 L이 길이가 3m라서 3000으로 하면 되겠죠. 미리 3000이고요. D1 플러스 루트의 D1 플러스 D2가 D1이 82mm고요. 또 80의 자성 플러스 90의 자성분의 이거 풀어주면은 바로 우리가 남다 값이 나오겠죠. 남다는 K분의 1. 답이 100이 나옵니다. 100. 예, 3번 문제 풀었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다? 세장비는 얼마인가? 남다 이꼬르는 시가 알아야죠. 세장비 시. 분모 분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장비 식은 Kg분의 L이다. 여기서 Kg는 어떻게 푼다? 루트의 면적 단위 A에다가 IG로 풀면 된다. 그죠?
L. 면적단 A는 4분의 파이 D 자성, 원형이니까 이거는 64분의 파이 D 4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D2-D1으로 하면 되겠죠? D2-D1으로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지름이 30mm의 환봉시험편의 표점거리를 10mm로 하고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해서 신장을 측정한 결과 인장하중이 25kN에서 신장을 했더니만 0.0148m가 측정됐다. 이때의 지름은 29.97mm인데 이때 포화송 비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포화송에 관한 식을 기준으로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우선 포화송식이 이런 식이 있죠.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루이 고르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플라임 이렇게. 요거는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 포화송 B라고 했죠. 그러면은 원래 L분의 람다가 이거고요. 이거는 D분의 델입니다. 델. 근데 L과 람다는 이미 신장이 이거 측정되었다. 그 델은 얼마인지 몰라요. 표정을 10mm로 하고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해서 25kg 지름 이걸 때 포화성 비는 얼마냐. L 알고 람다 알고 D 알고 델을 모르겠대. 델은 그럼 어떻게 델을 먼저 풀어내야 되죠. 델은 원래 길이 D에다가 마이너스 D 플라임을 하면 되겠다. 지름은 이걸로 축소된 거죠. 따라서 D-D 플라임에서 원래 표점거리 지름 30mm가 30이 얼마 된다? 29.97로 바뀌었다. 지름이. 요거를 푸니까 될 값이 0.03이 나왔다. 0.03이 나왔다. 밀리미터죠? 단위가.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포화성 B를 묻고 있어요. 그럼 L분의 람다, L이 원래 길이가 지름 30mm의 한봉을 표점거리를 10mm로 해가지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원래 길이가 L은 10이 되는 거죠. 10분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로 번분수를 바로 계산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람다분의 L을 분모 분자에 람다분의 L을 다 곱해줘요.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D 람다분의 델 L 이렇게 나와. D 람다분의 델 L. 여기서 D 값은 지름 D니까요. 30 곱하기 람다 값이 얼마냐? 신장이 0.018이죠. 0.00148 분의 델은 늘어난 길이 0.03입니다. 0.03 곱하기 원래 길이 L이 10mm죠. 10mm. 표점거리가 10mm가 L이. 그럼 10.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화성 수를 구해보니까 0.239가 나왔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자, 이런 문제, 이 문제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인장하중이인데, 이때 지름이 이거인데, 스트레인 게이지 신장에서 결과 인장하중이고, 포화성 B라고 했으니까 누 값에 누는 입실론분의 입실론 프라임,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L분의 람다고 D분의 델인데 이 델 값을 모른다는 거죠. 이때 지름이 이거로 이게 되었다면 30에서 20. 그래서 델 값은 결국은 델 이코르는 지름 D에다가 마이너스 D 플라임이 된다. 그래서 델 값을 알고 나면은 요 공식에 대입하고요. 요거는 람다분의 L 곱하기 람다분의 L을 곱해주면은 없어지면은
D 남다분의 델 L 요걸로 해서 식에다 대입해 놓으면 되겠다. 됐죠? 항상 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과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림과 같은 단면에 2차 모멘트 IZ는 약 몇 밀리미터 사성인가? 이 Z를 놓고 단면계수 Z.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는데 이 Z를 이렇게 잘랐다.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잘 착안을 해야 됩니다. 단면계수 Z, IZ로 봐. 남는 거는 요 놈이네. 요 놈, 이 전체에서 이거를 뭘로 보고? 라지 B로 보고요. 시험 잘 나옵니다. 라지 B로 보고. 이걸 뭐로 본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라지 H로 보면은 12분의 B, H 3성 마이너스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12분의 스몰 b h의 3성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12분의 얼마다? 라지 b가 130mm고요. 스몰 라지 h가 200이니까 200의 3성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2분의 스몰 b는 스몰 b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스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스몰 h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몰 b를 구하려면은 전체 거리에서 여기에서 전체 폭 거리가 130이니까 마이너스 요 5.7을 고려한 5.7 더해준 이 거리. 그러면은 어, 2로 나눠가지고 130에다가 5.7만큼을 빼버리면은 그러면 요걸이 되겠네요. 130 마이너스 5.75 그죠? 그러면 130에다가 130 마이너스 스몰 b를 구하기 위해서 스몰 b는 130에 130 마이너스 5.75를 하면은 자 130에다가 이 절반은 마이너스 갈로에서 2분의 1 곱하기 13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30은 요 절반이 돼요. 여기다 요것만 되는 거예요. 플러스 2분의 얼마? 5.75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B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게 요걸 2로 전부 나누면은 2분의 130 2분의 130 마이너스 마이너스 5.75 마이너스 5.75 그럼 130 마이너스 5.75 이렇게 돼요. 이번에 130 마이너스 5.75를 하니까 이게 스몰 b가 나옵니다. 스몰 b는 62.125가 나오네요. 62.125 마찬가지
스몰 h는 전체 거리가 얼마예요? 전체가 전 길이가 200이죠. 200 마이너스 2 곱하기 요 길이. 여기 7.75. 이거 하니까 스몰 h는 62.125가 나와요. 184.5가 나와요. 184.5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은 12분의 스몰 b가 얼마다? 62.125 곱하기 이게 184.5의 3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은 IZ가 나오죠. 이게 쉬운 문제예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야 됩니다. 전체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는데 이게 2개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5번 문제도 풀고. 지름이 4cm, 길이 3m인 선형 탄성 원형축이 800rpm으로 36kW를 전달할 때 비틀린 각은 몇 도인가? 이거는 이제 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틀린 각 세타 이퀄은 GIP분의 TL. 세타는 보통은 GIP분의 TL이라는 식에다가 도를 물을 때는 앞에 도만큼을 고려한다. 57.3이 되면 57.3. 도를 물을 때는 이렇게 해야 답이 도로 나옵니다. 도 57.3.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를 나타낼 때 파이를 180대 파이 고르는 x는 파이분의 18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는 3.14로 나누면은 3.14분의 180 하면은 얼마가 된다? 57.3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선형 탄성 원형축이 800rpm으로 36kW를 전달할 때 비틀린 각은 몇 도인가? 여기서 T를 구하는 거 중요하죠. 따라서 T 이꼴은 원래는 킬로와트 개념이니까요. T가 킬로와트 개념 974. 근데 단위를 보니까 비틀린 각 기가파스칼이 나와 있고 기가파스칼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974 메타니까요. 974 곱하기 9.8 곱하기 N분의 H킬로와트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를 풀면은 974에 9.55가 됩니다. 9.55 곱하기 10의 3성이 돼요. 곱하기 N분의 H킬로와트 이렇게 돼. 이 974라는 의미는 킬로그램 폴스 메타의 기준이고요. 이거는 이 단위는 뭐다? 뉴턴 메타입니다. 뉴턴 메타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뉴턴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요. 9.5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N분의 H 킬로와트. 이 식에다 대입하면은 9.5 곱하기 10의 3성의 회전수가 N이 회전수가 800rpm이라고 그러고 800분의 36kW라고 그랬어요. 자, 요 답이 여기 얼마나 하면은 토크 T를 구하니까 42.98이 나왔어요. 42.98 단위는 뭐다? 뉴턴 메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대입해 놓습니다. 57.3에 G는 행탄성, 전단탄성에서 84기가파스칼이니까 84 곱하기 10의 9성 파스칼이 되죠. IP는 극관성 모멘트니까 32분의 파이 D 4성이게 되죠. 곱하기 32분의 파이 D 4성분의
DL 이렇게 해가지고 57.3에 곱하기 84 곱하기 10의 구성 곱하기 파이 지름 D가 얼마인가 봅시다. 지름이 4cm라 그랬네. 4cm. 4cm는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0.04 곱하기 0.04에 4성분의 32 올라가죠. 32 곱하기 T가 42.98 곱하기 전체 길이 L. 길이 3m니까요. 메타 단위로 다 바꿔놨죠. 환산했죠. 이렇게 해서 3m. 이거 풀면은 세타도가 나옵니다. 세타도. 됐죠? 세타도 푸니까 0. 결국은 요놈하고 요놈하고 또 곱하면 또 답이 나오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풀면은 0.35도가 나오네. 0.35도. 자, 57.3이라는 건 뭐분의 파이분의 180 호도법에 의한 거죠. 파이분의 180에 의해서 도로 바뀝니다. 라디안이나 아니면 도냐. 도는 57.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는 세타 이코르는 GIB분의 TL이라는 식의 57.3을 고려하면 도로 바뀐다. 도로 바뀌어. 토크 T는 974 곱하기 9.8 N분의 H 킬로와트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974에 하면은 9.5 곱하기 10의 3성 N분의 H 킬로와트다. 단위는 뭐다? 뉴턴 메타가 된다. 따라서 메타 단위를 전부 다 환산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시험 자주 나옵니다. 이거 7번 그림과 같은 한쪽 끝을 지지하고 다른 쪽을 고정했어요. 이거는 지지, 이런 고정. 한 보에서 보의 단면에 이걸 우리가 단면은 직경이 10cm이고 여기 직경이 이렇게 생긴 거죠. 요 직경이 얼마다? 10cm. 보의 길이 전체 길이가 L 이코르는 L이며 보의 중앙 L 있네요. 보의 중앙에 바로 2000 P 고루 2094 뉴턴의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다. 이때 보에 작용하는 최대 구피 mog력이 8메가파스칼이라고 한다 하면은 보의 길이 L은 얼마이냐. BMD를 먼저 그리면은 BMD는 여기에서 약간 올라왔다가 요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얼마냐? BMD 여기 16분의 마이너스 16분의 PL 마이너스 16분의 1PL 마이너스 16분의 1PL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보의 BMD가 마이너스 모멘트가 마이너스 16분의 PL이다. 최대 구피 모멘트 M 시그마 Z 대입해야 되죠. 단면계수 Z는 32분의 시그마 곱하기 32분의 파이 D 3성이 됩니다. 파이 D 3성. 따라서 우리가 응력 시그마가 얼마인가 봅시다. 구피 mog력이 8메가 파스칼이라고 했고요. 이럴 때 그러면 뭐 단위를 메타 단위로 전부 다 환산한다고 보면은 8메가 파스칼이라고 했으니까요. 지름 D가 얼마예요? 단면의 직경이 10cm라 그랬어요. 10cm. 원래는 메가파스칼 단위로 보면은
8메가파스칼. (1) 메가파스칼 이코는 1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로 전부 환산해버리는 게 빠를 수도 있죠. 1 뉴턴 밀리미터죠. 따라서 이거를 시그마를 8로 그대로 두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에 맞춰야 됩니다. 다음에 Z는 32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10이니까 1cm는 100mm죠. 1cm 10mm죠, 10mm. 1cm가 10mm. 1cm가 10mm니까 단위 자체를 10은 100mm로 되면 되겠죠. 100mm. 이렇게 해서 우리가 m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n값이 이 m값하고 이 n값하고 같다고 놓고 풀어주면 되겠죠. 두 개의 n값이었다. 그러니까 a, b라고 하면요. 이 m 이코르는 이쪽의 m값은 요게 뭐다? ma라고 하면 되죠. m 이코르 ma가 되니까 이 n값을 풀었더니만 785 7 자, 여기서 우리 고려해야 될 게 그대로 이걸 풀면은 얼마가 나오냐? 785.4 곱하기 10의 3승 단위가 뉴턴 밀리미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놈을 785.4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눠버리면은 뉴턴 메타가 되죠. 뉴턴 메타로 바꿀 수 있죠, 바로. 밀리미터는 메타로 바꾸려면은 10의 3승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따라서 785.4 그대로 써주고요. 이게 바로 m이에요. 이 m이에요, m. ma 값하고 같이 비교를 했는데, ma는 마이너스 16분의 하중 p가 PL이니까 P가 이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된다고 16분의 2094 PL 16분의 PL입니다. 여기 뭐다? MA는 마이너스 16분의 PL이 되니까 곱하기 L 이렇게 돼. 그럼 L만 구하면 되겠네. 고로 L 이코르는 785.4 곱하기 2094분의 16 이거 구하면은 L값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2m가 나왔다. 답이 2m예요.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BMD에서 모멘트 구한 모멘트가 얼마냐? 마이너스 16분의 3PL이라는 거. 요거 알고요. 시그마 이꼬로 M 이꼬로 시그마 Z와 이 M과 이건 뭐다? MB. 그래서 M 이꼬로 MB라는 거. 요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시그마와 Z에 관한 식을 풀어서 M을 풀고 그다음에 여기 L에 대해서 풀고 하중 P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풀면 되겠다. 단위 자체는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게 메가파스칼이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다시 메타 단위로 바꾸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길이 L, 전체 길이 L이 1단 고정 타단 지지부에 1단 고정 타단 지지죠. 등분포 하중 W가 작용할 때 고정단 A로부터 전단력이 0이 되는 거리 X는 얼마냐. 이쪽에 작용하는 하중을 RA라고 하고 이쪽에 작용하는 반력을 RB라고 할 수 있겠죠. 고정단 A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리의 하중이 전단력이 0이 되는 거예요. 전체 하중 분포는 뭐 이렇게 우리가 SFD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리 X만큼에 떨어진 거리에 0이 되는 부분에 하중을 한번 구해봐라. fx 이꼴은 RA 마이너스 WL이 아니라 WX 지점을 찾아라 이 말이. 이게 뭐다?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근데 RA는, 이쪽에 RA는 얼마다? 여기가 8분의 5 WL 지점이 된다. 이쪽에는 8분의 3, 8분의 5, 이쪽은 8분의 3. 8분의 3 WL이 된다. 알겠죠?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8분의 5 WL이 지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RA 대신에 8분의 5 WL 마이너스 WX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로이면은 이게 X를 구하면 WX 이코는 8분의 5 WL이 되고 WW 약분하고 나면은 X 이코는 8분의 5 L 지점이다. 답은 8분의 5 L 지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이 3번이 되네요. 이 문제를 풀려면은 최적정 범위의 X가 0되는 지점을, 전단력이 0되는 지점을 찾아라. 그래, fx 이꼴은 전체 RA에다가, RA 반력에다가 마이너스 WX 지점이 0이 되더라. RA 지점을 찾으면 이쪽에 RA는 얼마다? SFD에서 보면은 8분의 5 WL 지점이 RA다. 그 다음에 WX 이꼴은 제로다. 여기서 X를 찾아보니까 8분의 5 L이 되더라. 두께 10mm의 강판에 지름 25mm의 구멍을 만드는데 필요한 하중은 얼마인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펀치를 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펀치를 확 내면, 그럼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걸 따내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더라고요. 펀치가 들어간 부분을 보면은, 펀치가 들어간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펀치력이 작용한 부분. 이거의 면적 A라는 것은 원둘레 파이 D에다가 이 지름을 D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을 D라 그런다면은, 파이 D에다가 두께, 여기서 여기까지 두께를 T로 한다. 파이 D T가 된다. A는 파이 D T가 된다. 하중, 타우 이코르는 A분의 P에서 P 이코르는 A 타우가 되죠? A 타우가 되고, A라는 게 뭐야? 파이 D T 타우, 이거 구하면 되겠다. 파이에다가 지름 D가 두께 10mm, 하중은 몇 킬로 뉴턴인가? 이게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풀어주고,
풀어주면 쉽겠죠. 파이 지름 밀리미터 단위로. 왜요? 이게 다시 쓰면은 750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같아요. 타우 이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제곱의 최고 차항이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여기에 맞추면은 A라는 것은 A는 파이 dt라고 했으니까 파이 지름 D가 두께 지름 23mm라 그랬죠. 23 곱하기 두께 T 두께 T 10 됐네요. 파이 dt 곱하기 타우가 얼마? 750. 단위는 뭘로 나온다? 흰 P를 풀면은 됐네요. 단위는 뭐 밀리미터 단위니까 다 지워지고 나면 이거 구하면 되겠네. 이거요. 단위 환산 한번 해봅시다. 750에 곱하기 파스칼 단위로 바꿉시다. 10의 6성 파스칼. 그죠? 파스칼은 750 곱하기 10의 6성 뉴턴 퍼 메타의 제곱. 밀리미터 제곱으로 바꿔볼까요? 1 밀리미터 10의 마이너스 3성 메타. 1 밀리미터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6성 메타의 제곱. 10 마이너스 6성 되니까 750 맞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D의 단위 자체를 마이너스 3성을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이게 만약에 타우 전단 응력이 나온다 그러면 메가 다음에 기가죠. 기가 단위가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점 A의 하중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A점에서부터 B점은 바로 힌지점인데 이게 바로 모멘트가 작용하는 MB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평행 위치의 X는 어떻게 PX 이꼴은 모멘트 기준이요. P에다가 이 수직거리라고 보면 되겠죠. PX는 F 곱하기 PX가 F 곱하기 L 이 길이 FL 따라서 X 이꼴은 P분의 FL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하중 P가 50kN이고요. F는 10kN 곱하기 전체 길이 L이 10cm라고 했는데 이거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몇 센치인가 묻고 있네요. L이 10cm니까 L 10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따라서 2cm 나오겠네. 됐죠? 쉽죠? 모멘트점이에요. MB점. MG니까 힘 곱하기 수직거리. 여기 힘 곱하기 수직거리. 그러면 요 거리는 요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PX는 뭐다? FL. PX는 FL이다. 이 전체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뭐다? 이 거리 L. PX는 FL.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수직거리로 곱해줍니다. 네, 쉬운 문제죠. 직육면체의 일반적인 삼축 응력이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를 받고 있을 때 최적 변형량 EV는 얼마인가? EV는 최적 변이 EV죠. EV라고 하면 입실론 V 이꼴은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플러스 입실론 Z죠. 요거요. 2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다음 그림과 같은 시점의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P가 작용하고 있는 웹8보의 자유단에서 경사각 세타를 구하는 식은
여기 세타죠. 이렇게 눌렀을 때 구하는 식은 어떤 거냐. 이때 자중은 무시한다. 세타 이코르는 EI분의 AM이라고 하죠. AM. 그러면은 이 실제 BMD를 그려보면은 B를 누르면은 이쪽에 누르면은 이러한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이 거리는 B고요. 이게 2분의 PB가 되는 거죠. BMD 2분의 PB, B분의 PB. PB가 된다는 거죠. 이 길이가 PB, 이게 B.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AM을 구하려면은 EI분의 이 PB의 자석이 되죠. 2분의 요 넓이는 2분의 PB 자석 이렇게 되죠. 아예 반대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뭐다? PB고요. 요 거리가 B고. 그러니까 PB하고 B니까 삼각형은 2분의 PB의 자석. BMD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타는 EI분의 PB의 자석 이렇게 돼요. 4번이 답이네요. 4번이 답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델을 구하라 하면 델 이코르는 EI분의 AM은 BMD 상의 면적이 AM이죠. 곱하기 X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거리 기준으로. X바는 삼각형 X바니까 3분의 2 지점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좋아요. 세타에 관한 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EI분의 AM. AM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BMD의 면적이 된다. BMD 면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은 BMD에서 면적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 여기 B고요. 이게 PB라는 거죠. 네. 됐죠? 단면적이 7cm 제곱이고 길이가 10cm인 환봉의 온도를 10도씨 올렸더니 길이가 1mm 증가했다. 열팽창 계수와 길이의 관계. L 이코르는 알파 선팽창 계수 알파를 쓰게 되면 알파 L 알파 델타 T 이게 바로 람다다. 원리길이 L에다가 알파 선팽창 계수를 써주면은 되겠다. 알파는 람다는 L 알파 델타 T니까요. 알파 이코르는 L 델타 T분의 람다 이렇게 되죠. 원래 길이가 10m라고 했어요. 1000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밀리미터 단위로 고쳐야 되니까. 델타 T는 10도씩 올린다고 했죠. 람다는 1mm 증가했다. 이거네요. 그래서 풀면은 10의 마이너스 5성이 되네요. 10의 마이너스 5성 도 C가 된다는 거죠.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늘어나는 길이 전체 람다는 L 알파 델타 T를. 20 곱하기 30cm. 요놈이 20, 30cm. 단면적이 사각 단면적을 누르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누르니까 델 맥스가 들어가는 길이가 되겠다. 최대 처짐에 대한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이건. 델 맥스는 48 2i분의 PL 33. 왜 8 보일 거는 3 2i분의 PL 33이에요. 이건 48 2i분의 PL 33. 이거에다 대입하면 돼요. 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48 곱하기 여기에서 최대 처짐량은 몇 센치인가 봐요. 단위를 미리로 전부 다 미리로 풀어서 메타로 풀어서 센치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센치 기준으로 풀어서 센치 기준으로 풀어도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10기가파스칼은 10 곱하기 10의 3성 메가파스칼과 같으니까요. 1메가파스칼은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단위를 밀리미터로 다 풀어버립시다. 그리고 나중에 센치로 바꾸면 되죠. E는 10 곱하기 10의 3성으로 풀고요. I는 I고는 사각단 부재는 12분의 BH의 3성이 12분의 BH의 3성이죠. 이것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집어넣어도 돼요. 12분의 B가 20이니까 미리로 바꾸면은 200 곱하기 미리로 바꿉시다. 300 삼성 300의 3성. 이렇게 해서 I를 구해줍니다. 됐죠. 신 P는 20kN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메가 타입으로 메가로 바꿨으니까 20kN은 20 곱하기 메가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으로 하면 되겠죠. 곱하기 L은 기본 단위 L은 길이가 6m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6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이 값이 얼마로 나온다? 대를 밀리미터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 값 나온 값에다가 이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센치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을 해버리면 그럼 센치가 되죠. 이렇게 해서 센치로. 여러분 지금 메타 단위로 바꿨습니다. 메타 단위로. 메타 단위로 바꾸면 또 이렇게 한번 봐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48 곱하기 메타 단위로 바꾸면은 G값을 10 곱하기 10의 구성으로 해야 됩니다. 10의 구성. I는 12분의 BH 3성이니까
단면이 20이니까요. 1m는 100cm니까 100분의 20이 돼서 0.2 곱하기 0.3의 3승. 이놈이 i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i를 곱하기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12분의 0.2 곱하기 0.3의 3승. 힘 P는 하중 20kN이니까 뉴턴 단위로 바꾸면 2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죠. 좀 파스칼 단위로 바꿨으니까 전부. 무슨 말이냐? 10기가 파스칼은 10 곱하기 10의 구성 파스칼이에요. 그리고 1 파스칼은 얼마다? 1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되니까 단위를 전부 메타 단위로 바꿨다는 얘기. L은 6메타 곱하기.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풀면 단위가 뭘로 나온다? 메타 단위로 나온다. 메타를 다시 센티미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버리면은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면 센치로 바뀌죠. 그래서 메타를 센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뭐 제일 좋은 건 메타 단위로 바꾸는 게 좋아요. 메타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입니다. 요 계산하고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해주면은 답 나오죠. (15번) 끝이 닫혀있는 얇은 벽에 둥근 원통형 압력 용기에 내압이 작용하고 있다. 축방향이냐 아니면 원주방향이냐. 원주방향 내압이네요. 원주방향 내압이 작용하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시그마 응력 시그마 이코르는 원주 방향 내압은 4T분의 PD가 됩니다. PD. 따라서 4T분의 P 곱하기 D 이코르는 ER이라 했죠. ER이므로 P 곱하기 ER 이코르면 2T분의 PR이 됩니다. 2T분의 PR이 되고요. 그래서 타우 맥스는 2T분의 PR, 2T분의 PR 더하기 요 놈이 양쪽에 있네요. 양쪽. 요건 곱하기 양쪽에 하중이 있으니까 2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2로) 나눠서 2분의 P다. 이렇게. 요거요. 이거가 되니까 2분의 P. 2분의 P를 더하고 2T분의 PR.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원주 방향은 4T분의 PD죠. 축 방향은 2T분의 PD예요. 길이 3m인 직사각형 단면 BH가 5 곱하기 10cm를 가진 외팔보. 이 단면은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B가 5고 높이가 10이에요. 그죠? 균일 분포 하중이, 여기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작용하여 최대 굽힘 응력이 500N. 그러니까 500N 퍼, 굽힘 응력이라 했네요.
굽힘 응력이고요. 최대 굽힘 응력 시그마 맥스는 500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발생될 때 최대 전단 응력은 얼마이냐. 여기서 우리가 Mmax를 구할 수 있고 Mmax를 구하고 모멘트점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 가운데까지가 이 전체 길이가 L이면은 이거는 2분의 L이죠. 그러니까 이 집중하중이 작용하면은 이게 W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WL 곱하기 2분의 L이 돼가지고 이게 모멘트 M입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M 이코르는 시그마 Mmax는 시그마 Z라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최대 굽힘 모멘트 Mmax는 시그마 Z. 그러면 시그마 곱하기 6분의 BH 자성. 6분의 BH 자성.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 굽힘 응력이 벌써 500이라고 나왔죠. 500이고 곱하기 센치 단위로 다 환산하면은 6분의 B 값이 5cm, 10cm니까 5 곱하기 10의 자성. 이렇게 하면은 Mx 나옵니다. Mx 얼마 나오냐 하면은 4166.67 4166.67이 나왔어요. 단위는 기본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센티미터 이렇게 되네요. 그럼 Mx하고 뭐가 같다 그랬어? 이놈하고 같다 그러네. 집중하중이 작용. 이 M 이코르는 WL 곱하기 바로 2분의 L 지점이죠. 2분의 L 이코르는 2분의 WL 자성이 되죠. 2분의 W. 여기 W 구하려면 이거 W 구해보자. W를 구하자. 자, W 한번 구해봅시다. W 이코르는 L 자성분의 EM이 되네요. L 자성분이. 구할 수 있겠네요. 길이 L은 이미 전체 길이 L이 나와 전체 길이가 3m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센치 단위로 바꾸면은 1m는 100cm니까요. 3m는 300의 제곱이 돼요. 2 곱하기 모멘트는 여기서 구한 모멘트 4166.67이 되네. 자, 여기서 W 구하니까 스몰 W가 0.93 뉴턴 0.93 뉴턴 퍼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전단 능력 타우군. 사각 단면이면 2A분의 3F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A라는 단면적은 2 곱하기 BH죠? B 곱하기 H. 요게 B고요. 요게 H입니다. 3F는 3 곱하기 전체 하중 P를 곱하면 되죠. (3V가) 됩니다. 3V. 전단력이죠. 전단력. F라고 해도 돼요. V는 WL이 되죠. WL이 되니까. V는 WL이니까요. W 얼마 나왔어요? 0.93.
L은 얼마? 300 기준이래요. 300이죠, 300. B 값, H 값 다 알고 있으니까 타우 값을 전달 능력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풀어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지 않으면 금방 이해하기 어렵죠. 자, 전체식 한번 봅시다. 웹8보라고 했고요. 균등분포하죠. 여기다 밑줄 그어야죠. 8보 균등분포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림을 빨리 그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단하죠. 이렇게. 하중 W가 작용하고 이 전체 길이가 L이라고. L도 나와 있죠. 전체 길이 L. 집중 화정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집중. 모멘트 M 이꼬르는 W, 요거는 WL이 되고요. WL의 집중 화정. 요건 뭐다? 2분의 L이니까 M은 WL 곱하기 2분의 L이 되어서 2분의 WL 자석이 모멘트다. 최대 굽힘 하중 M 시그마 Z, M 맥스 이꼬르는 시그마 Z라는 식이죠. 여기서 이제 M 값을 구해서 이 M 값을 대입하고 여기 W 값에다가 대입해서 W 값 구하고, 자, W 값 구했으니까 최대 전단 응력은 타우 이꼬르는 사각 단면에서는 2A분의 3V 또는 3F에다 대입한다. A 값 나왔죠? V 값은 뭐다? V 값은 F 값이나 마찬가지다. F 값은 뭐다? W하고 L을 말하는 거죠. V는 WL, A는 BH 이렇게 해서 타우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작업 들어가서 전체 식을 먼저 세워보고 계산을 한다. 단위는 센치 단위로 전부 다 환산하면 되겠다.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분포 하중을 받고 있는 단순 지지보가 있다. 지점 A에서 반력 RA는 얼마인가? 다음 분포 하중 W는 W0 sin L분의 파이 X다. 이거죠? 여기 주어져 있어요. 발행 RA를 구하려면 적분하면 되겠네요. 적분, 그죠? RA에 대해서. 모멘트에 관한 식, 단순 지지부 A에서 반력 RA는 얼마이냐? 인터그렐 DF에 관한 식. 이건 F죠. F에 관한 식을 풀어. 길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제로에서 1까지. 제로에서 1까지. DF를 구하면 F가 나온다. 그리고 DF는 이 길이 WX를 길이 L만큼 연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로에서 1까지. 제로에서 1까지. 그래서 인터그를 제로에서 L까지 DF 이꼬르는 WX DX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DF는 WX가 W0 sin L분의 파이 X니까 파이 X D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도 됐네요. W0 sin L분의 파이 X DX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풀면은 상수 개념부터 먼저 풀어내면은 W0 L분의 sin L분의 파이
사인은 적분하면은 4만 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L분의 파이 X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L분의 파이가 상수 개념으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W 제로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 L분의 파이 X dx니까 X는 X. 이게 뭐에서? 제로에서 1까지. 이걸 이제 풀어야 됩니다. 요놈은 결국은 파이분의 L 오메가 제로가 되죠. L 오메가 제로가 되고, 먼저 L을 집어넣으면 L분의 코사인 파이가 남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로는 1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가 되고요. L 집어넣으면은 여기 X 대신에 L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남고, 제로 넣으면 코사인 제로는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됩니다. 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L. 따라서 이거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가,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되죠. 파이분의 L 오메가 제로에 1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가 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이렇게. 이와 같듯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 파이를 한번 그려봐야죠. 코사인은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파이까지. 코사인 파이까지 가니까요. 코사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코사인 파이를 잘 보면은, 코사인 파이는 파일 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 다음에 코사인 0일 때는, 파일 때는 뭐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파이분의 L 오메가 제로로 놓고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거 풀면은 파이분의 2L 오메가 제로가 돼요. 파이분의 2L 오메가. 여기 되네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을 우리가 적분하는 거. 이것도 코사인은 4만 코. 적분하면은 4만 코가 돼요.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예, 17번 풀었습니다.
17번은 중요한 게 뭐다? 인터그랄 df를 풀어야 된다. 근데 거리는 얼마에서? 제로에서 L까지다. 이게 F다. 그죠? 인터그랄 제로에서 L까지 df를 푸는데 df는 바로 요거다. 오메가 제로에 사인 L분의 파이 x dx다. 이걸 풀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L까지 나오죠.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L분의 오메가 제로 파이가 상수 개념이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다. 마이너스 1분의 파이 마이너스 1분의 파이 오메가 제로 코사인 L분의 파이 X다. 적분하는 거 잘 봐야죠. 요거 그대로 내려 쓰고요. 오메가 제로 사인은 코사인 L분의 파이 X. 이거에 뭐다? 적분은 제로에서 L까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까지 잘 알아둬야 돼요. 요 놈을 위로 올릴 수 있죠? 그럼 파이분의 이걸 적분하면 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L이 되죠? 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L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요. 코사인 L분의 파이 X다. 이걸 제로에서 L까지로. X를 이제 적분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의 개념을, 사인, 코사인의 적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네. 17번 문제 풀었습니다. 18번 문제. 그림과 같은 시점에 작용하는 굽힌 모멘트는 몇 뉴턴 메타인가? 18번 문제입니다. 비례식을 풀어야 돼. 전체 길이 L, 이것 대 이거. 270일 때는 L 대 270. L 대 270은 부분하죠. 시점을 우리가 X라고 하면 X 대 바로 WX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 WX가 작용한다. 여기서 우리가 WX를 뽑아낼 수가 있죠. WX는 내항 외항 곱하면 되겠죠. L분의 270X 이렇게. WX는 L이 9고요. 270의 X가 얼마다? 3이죠. 따라서 WX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WX 구하니까 180 뉴턴 퍼 메타가 나왔다. 바로 요 점에서의 WX는 180 뉴턴 퍼 메타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굽힌 모멘트 M 요점 MC는 얼마였냐? MC는 WX에다가 곱하기
WX의 MC를 구하라. WX가 실제 작용하는 하중은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9분의 3입니다. 9분의 3 지점. (2분의 6) 지점이에요. (2분의 3분의 6) WX는 2분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래요. 2분의, 이거 높이는 WX고요. 밑넓이가 얼마예요? 2분의 밑넓이. 이게 2분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가 얼마예요? 6. 2분의, 여기 삼각형이 면적 기준으로 풀면 되겠죠? 그럼 2분의 밑넓이 곱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나는 중간을 지나는 3분의 6 지점을 지난다. 2분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 3분의 얼마를 지난다? 3분의 1에 곱하기 6 지점을 지난다. 예, 이렇게 해서 MC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응력 하면은 이미 나와야죠. 평면응력 최대 주응력이 있고 최소 주응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식을 알아야 되죠. 평면응력의 최대 주응력. 시그마 맥스라는 식이죠. 맥스는 2분의 1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는 식이 있고요. 플러스 루트에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전체 자성의 플러스 2분의 타우 타우 xy 타우 xy 전체의 자성 이거예요. 이게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은 시그마 미니 2분의 1에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마이너스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 넣고요. 똑같죠?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되겠다. 용식에다 대입해서 바로 풀어보면 여러분 바로 푸세요. 이거는 시그마 x가 지금 여기 얼마 나왔어요? 500메가파스칼. 시그마 y는 300메가파스칼. 시그마 x 시그마 타우는 300메가파스칼. 이렇게 해서 계산에 집어넣고 풀면 되겠습니다. 18번 됐죠? 평면응력의 최대 중력에 관한 문제. 강제 중공축이 25kNm의 토크를 전달한다. 중공축이 3m이고 이 축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이 90메가파스칼. 축에 발생하는 비틀린 각이 2.5도일 때 축의 외경과 내경을 각각 구하라. 여기서 중공축이 있는데 중공축의 길이가 3m이고 축에 발생하는 전달 능력이 90. 비틀린 각.
외경과 내경 각각 다 구하라 그랬어요. 우선 세타에 관한 57.3도죠. GIP분의 TL이라는 식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57.3에다가 곱하기 G 값이 전단 응력이 50, G는 80기가파스칼이죠. 탄성 계수 집어넣고 풀어야 되니까요. 지름 D를 밀리미터 단위로 푸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85를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꿔요. 기가파스칼 이꼬르는 85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1메가파스칼이 얼마라 그랬어요? 1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다 맞추면 되겠죠. 따라서 기가는 85 곱하기 10의 3승으로 바꾸고요. IP는 극관성 모멘트 32분의 파이 D 32분의 파이 D 3승 관성 GP니까요. 여기서 바로 IPT를 이렇게 푸니까 이제 이 자체를 T를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토크 T는 이미 나와 있고요. T 나와 있네요. IP 그대로 곱하면 되겠네요. IP를 하려면은 IP는 전단 비트를 32분의 파이 D 2의 3승 2의 4승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P를 구하려면은 32분의 파이 D2의 D2는 직격이 큰 거예요. 4승 이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32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D2가 모르는 거죠. D2 4승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파이 곱하기 D2의 4승 분의 32가 분모로 올라가고 토크 T가 25kN 메타니까요. 강제 준공축에 그러면 토크 T는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곱하기 10의 3승 해야 되겠죠? 15kN. 그럼 킬로뉴턴은 10의 3승 뉴턴으로 바꿔야 되고 또 10의 3승 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지름 L은 3m니까 곱하기 3 곱하기 10의 3승.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모르는 거 뭐야? D 세타 각이 몇 도라고 했어요? 2.5도. 그럼 D2 구할 수 있네요. D2. D2는 4의 루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의 루트에 쭉. D2 구했어요. D2 구하면은 D1을 구하는 방법은 중공에 대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중실이고요. 그 다음 중공에서요. 외경, 내경을 다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한번 구해보는 방향으로. 중공에 대해서는 세타의 중공은 마찬가지 57.3이고요. GIP분의 TL에서 여기서 우리가 IP 값이 어떻게 되냐면 IP가 틀려요. IP 고르는
IP는 32분의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해야 됩니다. IP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D2를 여기다 대입하고 D1을 다시 구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D2, D1에 관한 식으로 다시 유도해서 풀어주는 거죠. 네,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런 식들은 사실은 여러 번 풀지 않으면은, 쉽게 풀리질 않아요. 식을 알아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